안녕하세요. 주식에 대해서는 경험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해서도 조금씩 배워가고 경험을 쌓고 있는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새로운 카메라를 따로 구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카메라 말고 새로운 카메라에서 그다음에 크로마키 천도 구해가지고 뒤에 배경을 없앤 상태에서 좀 더 잘 나온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이제 방송을 보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제가 방송 화면 보는 것도 지금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온지 저도 찍어 본 다음에 확인하고 다음 주에 좀 더 괜찮은 방송이 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좀 고쳐가고 좋은 방송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죠.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번 주를 참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이제까지 파월이 한 얘기 중에서 이제 파월이 처음에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곳에서 파월이 인플레 우려를 발견한 것처럼 잠잠하게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다음 것이 바로 지난주였어가지고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주간인데 과연 이런 주간에 지금 어떻게 지금 것이 변해갈까라는 것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걸 지켜봤었는데 다음 지난주에는 하락이 나왔었죠. 하락이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 목요일 빼고 다 있었고 미국 주식도 한 마지막 날 빼고는 4일 동안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락의 이유가 발생한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 먼저냐 아니면 떨어진 다음에 이유를 찾는 것이 이 순서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 게 먼저고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왜 떨어졌을까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유를 찾는 것이 순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오르면 그냥 어떤 이유가 없더라도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고 나서야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어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하락의 이유가 없는 그런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배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이제 인버스를 사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총선까지는 데이터적으로도 계절적으로도 이제 3월달 4월달까지 가는 기간에 좀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3, 4월이 오르기 좋은 구간이고 심지어 총선 전에는 총 데이터 살펴보니까 총선까지는 잘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대출 잔고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리고 계속 인버스 매집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예 총선까지 잘 오르니 총선 때에 대해서 때 많이 사기로 하고 그 오르는 지금까지 구간에서는 좀 덜 사고 사는 것을 좀 뒤로 미룰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맘먹었던 대로 가자고 해가지고 꾸준히 샀는데 웬걸 이제 총선까지 잘 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이 거의 내내 떨어지더니 거의 뭐 일주일 동안 5% 넘게 5% 넘게 떨어졌죠. 떨어져서 그래서 역시 이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이벤트가 있거나 뭐 계절적 데이터적으로 오르는 시기가 하더라도 떡락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느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 계획대로 안 하고 저희 심정적으로 저희 이성적 판단하에서 심정적으로는 더 오를 것 같다 느낌이 세게 왔다. 이성적으로는 데이터적으로도 계획적으로도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시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샀으면 제가 이전 버스 2천만 원어치를 못 모았을 거예요. 더 못 모았을 거고 아마 지금도 보면 플러스가 안 나고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결국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불구하고 그냥 시장의 움직임이 심장이랑 이상이 다를 때가 많으니까 기존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런 거에서 경험이 생긴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각은 이제 보면서 지켜본 건데 이건 예전에 썼던 가설이에요. 네. 보니까 옛날에 테슬라가 한창 올랐을 때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많이 올랐죠. 현대차랑 배터리 주식 올랐는데 사실상 테슬라는 전기차이지만은 현대차는 그때까지는 수소차를 좀 더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휘발유 내연기관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오르던 현기차가 그때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보니까 그때 생각 그때 했던 것이 저희는 이제 지수 같은 경향성만 미국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에 뜨고 떨어짐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경향성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뜨니까 한국의 테슬라라고 볼 수 있는 현기차,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뜨고 저번에도 어떤 무슨 뭐 통신주 같은 거 뜬다 시작하면은 덩달아서 한국에 있는 통신주도 오르고 이런 영향성을 보이니까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바뀌어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뜨니까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주식도 뜨는 것이 아니야 했을 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소형주들은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소형주들은 잘 몰랐고 그냥 그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이것도 결국 이제 따라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오르더라고요. 보니까는 오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말로 안 되는 뭐 미국에서 이런 주식들이 떴기 때문에 떴다라고 놓고 판단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삼성전자가 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지만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주식이 뜨니까 비슷한 주식들이 뜬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됐고 좀 더 그런 생각이 이번에 강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저희 판단으로는 아이디어로 미국에서 시장을 리딩하는 핫한 주식이 생기면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주식이 무엇이 있는지 잘 챙겨두고 이거 사두고 기다린다는 생각을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봤고 기회가 되면 이걸 그냥 실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는 차원성에 다 팔았지만은 이제 다시 또 조정이 또 오겠죠. 그 조정에 오면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왔을 때 조정이 왔을 때는 이제 3전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파는 매도 시점 잡을 때 그냥 엔비디아가 만약에 많이 떨어지고 이제 리딩 주식에 밀려날 것 같다. 그때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이런 리딩 주식이 생기면 그 리딩 주식 관련돼서 한국의 그 비슷한 주식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사두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장과 그다음에 제가 시장에서 보고 느낀 바 이런 뭐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매수 매도 주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계획부터 해야죠. 지난주 계획은 일단 뭐 과일에 주심하고 하락을 준비했는데 하락이 왔고요. 그다음에 달러는 1330억 밀린다면 지속적으로 매도한다고 했으니까 뭐 지속적으로 기회가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고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오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급한 매도는 자제하고 매도는 지속한다고 했으면서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한 몇십만 원씩 20만 원씩 정도는 20만 원씩 정도는 팔 수 있도록 꾸준히 팔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그 인버스는 지속 매수하되 대출 잔고를 통해서 향후 매수량 조절한다고 했는데 뭐 이번 주에 떨어져 버리니까 제가 이번에 산 게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엔코로까지 봤을 엔코 위험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주에서 만든 것이죠.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현재 시점에서 하락이 오면 어떤 문제점들이 얘기가 되고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겠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떨어진 이유를 찾고 이런저런 우려들이 이미 종결된 것처럼 됐던 우려들도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배웠고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매수 지점을 찾거나 매도 지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매도 주식을 보면 일단 월요일 날은 예약 매수 걸어뒀는데 딱 장 개장하니까는 코덱스 인버스가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180주 이렇게 매수 걸리는 거 사줬고 그로는 화수목금 월화수목금 뭐 한 번도 이렇게 인버스가 걸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져 줬기 때문인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번의 조정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다음 그 최고점까지 그래서 한 번 사이클 도는 데까지 제가 한 번의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일 높은 지점을 제가 봤을 땐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가장 높은 지점은 이미 지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고 고점은 지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씩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좀 있는 주식들은 그냥 소량씩 좀 정리했습니다. 뭐 혹시나 제 생각과 달리 올 수도 있으니까는 뭐 장기 투자는 이런 중공업 주식들 같은 건 다 팔진 않는데 그냥 짜잘짜잘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또 총선 이후가 되고 하니까는 전 고점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콘트 주식 100만 원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내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별도로
이 매도 주식 동영상과 별도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실망스러워요. 이 컨트가 마치 전가의 부도처럼 무엇보다도 수익을 잘 내줄 그런 상품처럼 홍보도 많이 됐고 저도 그런 얘기 듣고 해봤지만은 그냥 단순히 제가 그 제일 한국에서 10월 저점에쯤에서 이제 샀고 고점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그냥 지수 일반 코스피 지수만도 못한 결과를 낸 것 같은데 이건 좀 다음에 한번 정리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버스는 짤짤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계속 1343원 위에서 1350원 이상에서 계속 움직였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기회가 없었고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버스는 결국 여기서 이제 이번에 해서 한 180주 사가지고 5,200만 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게 됐네요. 예. 달러 인버스도 이제 선물 인버스도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 미국, 홍콩, 일본 주식은 지금 달러 팔려고 지금 이제 열심히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하루에 10에서 50만 원 정도는 이제 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정도는 팔아줘야 제가 그게 환전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장을 봐가지고 제가 팔려고 생각했던 종목들 중에서 뭐 그나마 가격이 제일 괜찮은 주식들, 팔아도 좋을 것 같은 주식들을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국장은 4월에도 계속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거나 너무 이제 급하게 팔려고 하진 않고 그냥 조금씩 제가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아크도 이제 벌써 수익이 났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아크 인베스트는 도대체 어떤 주식들을 모으는지 인버스만 투자는 S아크 상품이 벌써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조금짜리도 어쨌든 이제 그 미국 주식은 인버스가 어렵고 우상향하는 그런 경향성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큰 욕심 안 부리고 수익을 나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면 또 살 거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방식으로 가면서 좀 더 기회였을 때 정리를 마저 하고 달러를 챙겨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공개하면은 이거 제가 못 고쳤네요. 3주째죠. 3주째 타이틀 방어했죠. 이게 저는 이제 예전의 경험으로는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계좌가 폭등하고 나면은 그걸 끝으로 조정이 와가지고 쭉 떨어지는 기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8천만 원을 한 달 내로 찍으니까 이게 거의 끝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곧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이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좀 더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주째 지금 8천만 원 돌파하고 있는데 뭐 어찌되었든 뭐 이거는 제가 주식 팔 것도 아니고 조정을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것도 저는 이번에 이제 인버스를 많이 샀기 때문에 인버스 5천만 원 샀죠. 샀으니까 오히려 인버스에 대해서 5% 정도 수익 나면서 이제 한국 주식은 많이 올랐어요.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미국 주식들 좀 빠진 거 이걸 다 상쇄를 했고 그래가지고 수익은 좀 더 늘어나서 지금 8,400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이 붙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계속 타이틀 방어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이제 계속 달러 팔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입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신용대출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이거 표현을 레버리지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왜 신용대출이라고 바꿨냐면은 사실상 저도 이제 회사원이고 이제 생활비로 하는 대출 통장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생활비를 좀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신용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생활비랑 연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하다 보면은 주식에 쓴 레버리지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인을 끼치지 않을까봐 신용대출을 표현을 했고요. 이것을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쓸 수 있는 나머지 신용 대출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더 좋은 정상이 왔을 때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출 한도 때문에 주식을 많이 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체크해 둔 것이고요. 그래서 요 금액은 그래서 레버리지도 다시 또 체크한 이유가 뭐냐면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많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팔고 주고 사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 시중 매출 한도에서는 인버스 금액을 빼한 금액을 생각해줘야 제가 나머지 한도는 내가 이 조정장 때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병기해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기가 된 거고요.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향후 계획과 및 전망입니다. 이제 계획 말고도 이제 전망 같은 것도 좀 써보려고요.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식 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라고 그냥 일반 다른 주식 하는 사람들의 전망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봐 같이 기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쓸 거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는 것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이렇게 일주일마다 꾸준히 동영상 올리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제가 언제 이걸 왜 샀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오게 돼요. 왜냐면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단기 기억력만 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는 분명히 좋았고 여러 가지 뭐 있어서 샀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할 때 보면은 이건 이런 이유가 아무런 이유 없는 주식을 왜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오는데, 그때 제가 그때 산 때의 기록을 보면 그때는 시장 환경이 이랬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 다른 참가자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계획도 쓰지만 전망도 쓰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 시장에서 어떤 액션이 나온지에서 어떤 걸 배우겠습니다라고 쓰게 되고, 그걸 보면서 난 이렇게 전망했고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했을 때 난 무엇을 배웠고 이제 그것을 다음 주식 투자 때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같은 것이 공부가 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 전망인데요. 개인적인 전망인데, 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주식을 쭉 봐보면 조정이 없이 계속 올랐던 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없이 오른 색은 한 번도 없었고, 최소한도 잠깐만요. 이거 최소한도 10%의 조정이 없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반론이라고 한다 치면,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이유로 10%가 떨어질 것이고 그게 언제쯤에 올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파월은 분명히 아서버니처럼 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얘는 지금 빨리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만 금리를 내려고 해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다시 오를 수 있는 것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조정이 있으면 그 조정이 뒤에 있는 FOMC 때 올리면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6월에 올린다, 9월에 올린다 말 많지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6월 이전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조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땐 6월 이나 할 것이고, 만약 6월 이전에 조정이 없으면 그날 시점 뒤로 미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제까지 펄이 한 발 종합해 보면 한 번 이상은 내린다는 것은 이제 거의 자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이라는 시점을 보면 결국 6월, 9월, 10월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고금리 이전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으로도 5월, 8월이 좋은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만약 흔들림이 없으면 당연히 그만큼 조정을 이제 파월이 뒤로 밀릴 거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기간은 좀 더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때 이제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만약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FOMC 때 이걸 기회로 올린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되게 짧을 수 있다. 또 흔들리고 있는데 다음 FOMC에서 이제 파월이 올려버리면 바로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지점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떨어지는 대로 조금씩 사두어야 나중에 그것을 못 사고 지나가는 그런 일은 적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6월에 지금 이제 과정이지만 조정도 오기 전에 파월이 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높은 가격 자체는 이제 어떤 것이든 어떤 이벤트든 약간 부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 그 높은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높은 경기가 안 좋고 조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금리 인하하면은 그 인한 이벤트 자체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이벤트로 작용해가지고 그 금리 인하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은 인하해버리면 사람들은 바로 그러면 지켜보는 것은 인하한 효과와 다음 인하는 언제 할 것인데, 근데 이때 아마 부정적인 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이번 8월까지는 한 번의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요새는 이제 아직은 이 얘기 나오지 않고 이 얘기가 많지 않은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끔씩 보긴 하지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어, 이게 저희가 저금리 시대를 왔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가 오면은 가장 큰 문제인 부분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이 산업에서 어디가 레버리지 많이 쓰느냐 생각하면 은행이랑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PF가 나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부동산 PF 문제는 이제 한번 크게 문제 될 것 같고 그게 올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기간 내에서 미국도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업무 환경이 달라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부동산 PF로 한국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같이 이슈가 되면서 이것을 더 문제를 더 크게 사람을 걱정에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야 한국 이 부동산 때문에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올 거 생각해요 기사에서 아마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좀 더 크게 작용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미국에서 떨어질 때 같이 한국은 떨어지니까 2,400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PF 문제까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기 시작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떨어져서 한 2,10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상인 거고 그것은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보면 시장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인버스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종목 주식을 사는 그런 시점을 타이밍을 더 찾아봐야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해서 이제 한 주간이 매수 매도 주식을 맞추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도 생각도 많이 하지만 방송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한 방송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방송, 유익한 방송 만들지 그리고 또 하나 또 그죠. 제가 채널명이 10년 후 부자인데 10년 후 부자라고 하니까 이게 딴 사람들한테 제 채널을 말려주려고 해도 10년 후 부자라고 쳐도 제 채널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채널명 좀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채널명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은 채널명도 좀 바꾸고 개선되는 모습 그리고 나아지는 모습 볼 수 있는 방송을 내수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리고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이벤트라든가 말씀드릴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동영상에 업로드해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